일본군은 그래도 못 파면 못 판 값은 해줬잖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화재 사고가 납니다. 민식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당신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은가? 실제도 있고 세월호 실제도 있고 배실제가 다 있고. 10만 원,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요즘 추수에 대한 유혹이 세요. 하긴 훈의 그 메커니즘에서 사람들을 감성 자극하면 돈이 쏟아진다는 걸 아니까 그냥 돈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좌나 우나 코인에 미친 건 마찬가지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죠. 유튜브 즐겨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막말과 혐오 발언, 그리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가득 찬 영상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트레이트에서는 2주 연속으로 이 유튜브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스트레이트 팀 새로 합류한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유튜브 즐겨봅니다. 네.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심한 막말을 쏟아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막말, 거짓말, 혐오 발언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돈벌이와 직결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우파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트레이트가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취재를 해봤더니 본질은 막말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원래 광고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걸로 돈을 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취재한 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네, 광고 수익 외에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유튜브 채널 2위와 3위가 모두 한국의 우파 정치 채널이었습니다. 세계 2위, 3위가 한국 우파 정치 채널이었다? 네, 이들은 더 자극적인 막말과 음모론을 쏟아냈고요. 시청자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혐오 발언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 구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막말을 둘러싼 구구 유튜버와 유튜브의 공생 구조, 그 비밀을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혐오와 가짜뉴스 실태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구독자 수 58만 명이 넘는 한 구구 유튜버의 개인 방송.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 여성들 상당수는 이 애초에 여기에 피해를 당하기 전에 스폰서 구하기 알바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이제 그게 미성년자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그런 접근을 한 원천적인 약간의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까지 노예처럼 협박하고 착취한 명백한 성범죄 사건인데도 피해자들 잘못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이 현행법에 따라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과 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걸 총선용이라고 몰아갑니다. 총선 앞두고 갑자기 파격적인 지원, 즉흥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쫙 모이니까 총선용으로 갑자기 지원 쏟아내면서 총선 아닌 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고 총선 직전에 희생당한 사람은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럽니다. 엉뚱하게 코로나19 사태까지 갖다 붙여 지역 감정까지 부추깁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시민이 아닙니까? 거긴 진짜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본 건데 막대한 성금은 어디 갔어요? 지원금이 안 내온대잖아요. 이런 거나 좀 빨리빨리 집행하십시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을 이제 파리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세월호도 그렇고 5.18도 같은 이 피해자 파리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채널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부모를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식이가 그렇게 사망하게 된 이유가 뭐야? 민식이 아빠, 엄마, 당신들이 민식이에게 안전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아서 아니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에 편승해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분들은 왜 자꾸 카메라 앞에 나와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민식이를 모욕하고 욕먹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민식이 부모님들이에요. 운전자 인생은 다 망쳐놨는데 하늘나라로 간 아이까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살 고등학생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이 17세 청소년 전혀 사례가 없죠. 네. 좀 의미심장한 게 사망 진단서에는 코로나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결과 나올 때까지 폐렴으로 바꾸자.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 17살 청소년이 무한폐렴으로 죽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은 4차례 검사에서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병원이 확인한 최종 사인은 일반 폐렴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분명히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는데 네. 이것을 음성이라고 바꾼 거예요. 음성 당했다. 네. 음성으로 시켰다. 근데 더 웃긴 게 이쯤 되면은 네. 부검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부검 안 한대. 부검을 안 한 건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도 코로나19 사태를 조롱과 막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6년 전 박근혜 시절에 터졌으면 아주 신나서 미쳐 날뛰었겠지.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유가족들은 정치인들과 손잡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거고 거기서 단식 투쟁하면서 바이러스 특별법 제정하라고 난리를 쳤을 거야. 극우 유튜버들은 한일 관계와 과거사도 왜곡합니다. 수출 규제 카드를 일방적으로 꺼내든 아베 일본 총리를 대단한 지도자로 치켜 세웁니다. 아베가 한글로 글씨를 쓴 케이크를 문재인한테 선물했는데 문재인은 자기는 단 거 안 먹는다면서 면전에서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놓고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만 처먹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 뉴스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의 상품, 성을 팔게 된다고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 성을 팔아서 먹고 살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 할머니들이요, 평생 팔려나갈 팔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라고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이 둘이 개싸움, 돈싸움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사기극의 진실이 터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너 돈 좀 좋은 데 써. 이런 얘기들을 보수에서 왜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사기극인데. 저 둘의 패싸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진실을 드러내서 위안부 사기극을 때려부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보는 내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혐오와 조롱 그리고 음모론의 도구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피해자들입니다. 뭐 N번방 사건, 민식이 사건, 세월호, 위안부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들도 있었죠. 이런 극우 성향의 채널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 그리고 여성 혐오 성향이 짙고요. 특히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사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훨씬 심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하나하나 다 봐야 했는데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뭐 혐오와 차별을 대놓고 드러내고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이미 뭐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버린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끔찍한 막말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 수익과 슈퍼챗 이 두 가지입니다. 슈퍼챗. 네. 슈퍼챗은 좀 생소한데요? 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바로 이 슈퍼챗인데요. 슈퍼챗은 일종의 시청자 후원금 같은 건데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시청자가 유튜브 생방송을 보면서 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버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건데요. 스트레이트는 어느 유튜브 채널이 이 슈퍼챗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드러내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와 막말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순입니다. 1위부터 100위 사이에 한국 채널은 단 3개 올라 있습니다. BTS의 기획사 빅히트 채널 35위, 걸그룹 블랙핑크 39위, 그리고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 47위. 언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음악과 유아 채널들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영어권 채널이고 인구가 많은 인도 채널도 꽤 있습니다. 한국어 채널은 언어 장벽 때문에 상위권에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챗을 기준으로 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이트가 유튜브 통계 전문 업체와 함께 전 세계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각 채널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시간대 한 5만 개 정도의 봇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5만 개 정도의 봇이 주요한 라이브 방송들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시각각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페이지를 5초 간격으로 확인을 해서 채팅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식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월 한 달 슈퍼챗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채널 2위와 3위가 한국 채널이었습니다. 2위는 GZSS팀, 3위는 가로세로 연구소. 두 채널 모두 우파나 극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 채널입니다. 혹시 지난달만의 특이한 현상일까 싶어 기간을 1년으로 바꿔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위는 바뀌었지만 2위는 여전히 GZSS, 3위는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벌었을까? 먼저 3위를 차지한 가로세로 연구소. 전직 MBC 기자였던 김세희 씨가 대표, 강용석 변호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우파 채널입니다. 구독자 수 60만 명인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만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3억 7천만 원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의 후원금인 슈퍼챗으로만 한 달 평균 7천만 원 넘게 번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여기에 유튜브 광고, 유료 멤버십, 개별 후원 계좌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매달 억대의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위를 차지한 채널인 GZSS팀은 스스로 유튜버 극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안정권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채널인데도 슈퍼챗 수익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GZSS팀은 5월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만 1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올해 들어 5달 동안 번 돈은 4억 원에 육박합니다. GZSS팀은 올해 새로 만든 채널입니다. 안정권 씨의 또 다른 채널인 GZSSTV도 올 들어 2억 원이 넘는 돈을 슈퍼챗으로 벌었습니다. 두 채널을 합하면 5개월 동안 실시간 채팅 후원금을 통해서만 6억 원 넘게 번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 색깔이 강한 채널들이 슈퍼챗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벌어들이는 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전 세계 슈퍼챗 순위를 뽑아봤더니 1위는 일본의 게임 채널이고 4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버추얼 유튜버, 줄여서 V튜버라고 부르는 일본의 가상 캐릭터 채널들입니다. 100위 안에 든 외국 채널들은 대부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채널입니다.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런 콘텐츠에 지갑을 연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독특합니다. 100위 안에 무려 17개의 한국 채널이 포진했습니다. 게임 채널 2개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 채널입니다. 진보 성향의 채널이 7개, 보수 성향이 8개인데 수익은 보수 쪽이 훨씬 큽니다. 우선 각각 4억 원 가까이 번 GZSS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고 이것 말고도 애국 보수를 표방한 신의 한수가 1억 2천만 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너아라 TV가 1억 1천만 원,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가 6,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김어준 씨가 출연하는 딴지 방송국이 2억 3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인 시사타파TV가 1억 9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슈퍼챗 이거 하나만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정말 몰랐던 일입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와 GZSS는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4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벌써 4억 원 가까이 벌고 있죠. 증가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 매출은 작년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챗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유튜브가 2017년에 도입을 한 기능입니다. 원래는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그 채팅창에 내가 쓴 메시지를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하고 싶은 때 쓰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목적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목적으로 돈을 보내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 슈퍼챗이 정치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광화문 광장, 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럼요.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전체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꼭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과 뺏어가려는 사람과의 목숨건 투쟁의 전쟁입니다. 집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10,000원, 20,000원, 미화 200달러, 슈퍼챗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 이틀 뒤 전 목사는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집회 금지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에도 전광훈 씨는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역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란색 10,000원, 주황색 30,000원, 심지어 일본에서도 엔화 12,000엔,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광훈 씨가 슈퍼챗으로 지난 5달 동안 모은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슈퍼챗은 한 아이디로 한 번에 최소 9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이한 건 금액에 따라 상자의 색깔도 다르고 채팅창 위에 유지되는 시간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5,000원 미만은 파란색, 10,000원부터는 노란색, 50,000원부터는 분홍색, 100,000원부터는 빨간색입니다. 실제 한 일본 V튜버의 실시간 슈퍼챗을 따로 시각화해봤더니 파란색 슈퍼챗은 나온 지 몇 초 만에 사라지지만 주황색은 더 길게 남아있고 분홍색은 그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보내면 최대 5시간까지 쭉 채팅창 상단에 고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낼수록 메시지가 오랫동안 노출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유튜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슈퍼챗을 이용한 돈벌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이 대폭 강화된 직후부터입니다. 노란 딱지는 정치적 편향성, 욕설, 폭력,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아이콘입니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붙지 않아 광고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구글이 이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막말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한국의 우파 정치 채널들은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눈 돌린 돈벌이 수단이 바로 슈퍼챗입니다. 정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광고 수익이 많이 급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 딱지로 인하여 영상을 통한 광고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채널의 경우에는 슈퍼챗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채널 운영 방향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챗은 노란 딱지와 달리 돈을 버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금지된 영상도 얼마든지 슈퍼챗으로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구구 유튜버들에게 막말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된 겁니다.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지만 슈퍼챗은 시청자들이 돈을 보낸 만큼 그대로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보다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이 중요합니다. 구독자에 비례하여 슈퍼챗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화를 지불할 만큼 충성도를 가진 시청자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독자는 적지만 아주 많은 슈퍼챗을 벌어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인 한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오늘 솔직히 좀 오지고 지렸다 생각하면 슈퍼챗 좀 쏴줘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세력화해야 돼. 진짜 여러분 나 지금 많이 도와줘야 돼. 슈퍼챗을 쏴달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색색으로 화려한 상자들이 1초에 2-3개씩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보입니다. 이 채널의 슈퍼챗 수익을 5분 단위로 분석해보니 슈퍼챗을 쏴달라고 요구한 바로 그 시간대에 수익이 집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채 되지 않는 방송에 슈퍼챗으로 거둬들인 돈은 175만 원.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도 충성도 높은 시청자만 있다면 순식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랑, 색색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예. 그러니까 이걸로 돈 맛을 보게 되니까 더 혈안이 돼서 더 막말을 쏟아붓게 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사실이 아니라도 근거가 없더라도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자극적으로 전달할수록 슈퍼챗은 더 많이 터집니다. 막말을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근데 이게 보수 성향 채널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진보 성향 채널들도 슈퍼챗으로 돈을 꽤 버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채널들도요. 욕설, 막말, 그리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돈을 버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극우 성향 채널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극우 채널은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말과 비방 그리고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돈을 진영에 따라서 좌파 코인 혹은 우파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좌파 코인, 우파 코인. 예,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의 돈벌이 사업 수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어느 한쪽 편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더 신경을 쓴다 이거죠. 맞습니다. 일부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진영에 더 극단적인 논리에 편승을 할까, 이걸 또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파 코인 혹은 좌파 코인에 탑승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파 코인, 좌파 코인에 탑승했다. 네. 예, 예. 한 보수 유튜버는 저희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들 코인에 미쳐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욕설과 막말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가로세로 연구소가 중앙선관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생방송입니다. 군포 물류창고 화재가 부정선거의 은폐였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내놨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거기에 지금 선관위에서 사용했던 개별 선관위에서 사용했던 분류기 그리고 이 QR 코드를 발급한 발급기, 사전 투표 용지를 프린트한 프린터 용지, 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났었죠.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화재 사고가 납니다. 이 방송에서만 슈퍼챗 845만 원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4.15 총선의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또 다른 방송. 해킹을 했느냐 프로그램을 심었냐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심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해킹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메모리 카드나 이런 데다가 코드 하나만 심어줘도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려 50만 원을 보내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슈퍼챗 써주셔서 우리 님 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642만 원이 터집니다. 이렇다 보니 방송 중에 대놓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금 한 4만 3천 명 보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이 한 1,000원씩만 내셔도 들어요. 그러니까 2,000원씩만 내주시면 좀... 슈퍼챗 전 세계 순위 2위인 GZSS팀. 그게 폭동이지 뭔 폭동이야. 당시 폭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게 폭동이 아니라고 그래. 그 무장한 것이 폭동이지. 너가 폭동을 민주화로는 안 바꾸었다고 누가 장담을 할 거야.
욕설과 원색적인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구구 채널입니다. 위안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매춘이라고 해. 봉급받고 외화벌이 하러 갔던 거야. 성노예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건 뭐냐? 좌익들 정치 근간 만들어주고 장사미처 만들어주고 국민은 주머니에 돈 털리고 빨갱이들 정치하고.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결론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망언이었습니다. 저것들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 시체가 다 있는데 팔 시체가 없어서 우리는 맨날 입니다. 혐오와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방송에도 극렬 지지자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 라이브 방송. 문재인 가 지 분리할 때만 배진을 넣었다 뺐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문재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을 모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들었다며 대통령 측근 정치인에 대한 음모론 수준의 무차별 의혹 제기 방송. 라인펀드 저거 작업질하면서 모든 사기는 룸빵에서 출발해요. 양아치들은 꼭 기집질을 합니다. 나는 현직 선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릅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해가 넘어가면 요걸 기억해 두시면 기사에 나올 거예요. 733만 원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는 구구 유튜버들의 단골 돈벌이 소재입니다. 이명박이 뇌물 더 많이 먹었는데 왜 이명박은 계속 밖에 있고 박 대통령은 왜 안에 있냐. 정책의 문제죠. 이명박은 내각제 연방제 개헌에 협조해주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워치는 이 음모론으로 한 번 방송에 829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고 주장한 또 다른 방송.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이 아니고 특검이 김의 위증을 교사했어요. 이 두 가지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덮었었습니다. 600만 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슈퍼챗 순위 상위권에 있는 한 보수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선 극렬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슈퍼챗 많이 터지다가 요새 부정선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하면 슈퍼챗이 훅 줄죠. 뭐 반토막 나고 뭐 이렇게 되고 대중 투수에 대한 유혹이 세요. 사람들 감성 자극하면 돈이 쏟아진다는 걸 아니까 뭘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도 슈퍼챗으로 돈을 벌려면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돈 주는 방향으로 말을 한다라는 건 그거는 좌도 똑같아요. 그건 좌나 우나 코인에 미친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 지지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구독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이른바 이제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건데 한번 눈덩이가 굴러가면 멈추지를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소리에서 시작했지만 더 센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고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같은 극우 채널들끼리도 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후원금이 불투명하다고 공격합니다. 민경욱한테 준다고 6천만 원 걷었잖아요. 그 6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디 매매출하러 갔어요? 완전히 그냥 슈퍼챗에 눈이 돌아가서 무조건 돈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막 질러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가용석이나 민경욱이 안다니까요. 저거 조작 아니라는 거. 이 보수파리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보다 더 많이 버는 전 세계 2위 채널인 GZSS도 3위 채널의 후원금을 비난합니다.
부정선거를 빌미로 해서 모금된 금액 중 그 어느 것 하나 공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3위는 우파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날품팔이와 어그로에 끌려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펀드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슈퍼챗만 싸주면 돼요. 한정된 시장을 놓고 서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경쟁하다 보니 갈등이 격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구구 채널인 송영훈의 개소리타파 TV가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던 중 다시 그러는 거야. 야, 이 방송 중이라고 야! 갑자기 검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남성 4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옷에는 크게 GZSS라고 써 있습니다. 안정권 씨의 지지 세력들입니다. 근데 뭐? 아, 112 신고하려고? 112 신고해야지. 야, 그러고 와, 그 유튜브에다 대고 뭐 하루. 연거푸 손을 치켜들며 위협합니다. 송 씨가 유튜브에서 GZSS 안정권 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우르르 몰려와 협박을 한 겁니다. 야, 한 번만 더 언급하면 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야, 얼굴이나 까부해. 결국 주먹까지 사용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사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야 진정됐습니다. 진보 코인, 보수 코인, 무엇할까? 정치 유튜버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진보 코인과 보수 코인 중에 뭘 팔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편승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 겁니다. 보수 진영 유튜브 채널의 대표 주자인 홍준표 의원마저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튜브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송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거진 낚시성, 선정성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 파리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막말과 음모론으로 돈을 버는 우파 유튜버들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다른 유튜버들은 스트레이트가 남긴 메시지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막말 많이 하고 가짜뉴스 음모론 많이 퍼뜨릴수록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죠. 혐오 발언을 더 많이 쏟아낼수록 인신공격을 더 많이 할수록 돈이 벌리는 구조다 보니까 이른바 유튜브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랜차이즈. 네. 그건 또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채널이 성장을 해서 슈퍼챗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채널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진들이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외연을 넓혀나가는 건데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이 분점 내는 것 같은 거죠. 이 프랜차이즈 채널끼리는요. 서로 홍보도 해주고 행사도 같이 열고 전체 수익의 파이를 같이 키워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더 심한 막말을 하고 더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튜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말은 유튜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글도 이 정도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 말고 구글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게 뭔가요? 슈퍼챗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구글이 챙기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글도 이른바 우파 코인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이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슈퍼챗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일단 전액 달러화로 환전돼 유튜브 미국 본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는 거기서 30%의 수수료를 떼어낸 뒤 나머지 70%만 다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바꿔 유튜버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수익 배분율은 7대3. 슈퍼챗으로 1억 원을 모았다면 유튜브는 가만히 앉아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혐오 발언이나 욕설로 돈을 벌어도 유튜브는 수수료 30%를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스트레이트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슈퍼챗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질문했더니 유튜버가 직접 채팅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유튜버의 문제 영상에 대한 조치는 없고 채팅창 메시지만, 그것도 유튜버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는 불량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광고주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구글 코리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그 서면 답변을 받은 거 내용이 너무 불충분해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사무실 찾아왔거든요.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담당자도 만날 수 없었고 전화로라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양 대표님 이런 계속 안 받아요. 다시 질문 8개를 보냈더니 구글 코리아는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말과 슈퍼챗 정책에 대한 답은 따로 내놓지 않고 유튜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이런 막말 방송으로 30%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네요. 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올 들어서만 3억 7천만 원 벌었다고 전해지었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 1억 원 정도는 유튜브가 가져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막말과 혐오 방송을 구글이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구글 코리아는 자기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막말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2년 전 한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특수군은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다녔다. 외진 곳에서는 도끼로 광주 시민을 살해해놓고 공수부대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정치 공작을 감행했다. 이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인 리선권이 사실은 5.18 당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80년 당시 강주 사태에 왔던 멤버들이 전부 승승장구했고요. 특히 남북대화나 이런 데는 그 친구들이 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운 TV의 영상 3개가 역사를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튜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벌써 1년째 여러 차례 반복해 요청했지만 유튜브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유튜브는 테러 조장, 총기 사용, 아동 성착취물 영상은 자체 삭제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특히 경계하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영상도 삭제합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영상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계정에 대해서 이용 정지나 이용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거든요. 네. 문제가 있어서 시정 요구를 하면 자기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시정 요구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월 선거와 관련해 사람들을 오도할 목적으로 만든 영상 등 가짜 뉴스를 자체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였습니다. 3월에는 유튜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섹션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와 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시행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쏙 빠졌습니다.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혐오 방지법.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증오나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면 처벌합니다.
혐오성 발언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유튜브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런 혐오 발언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계속 물겠죠. 근데 그 벌금이 의미 있어야지 이제 유튜브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핵심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혐오와 막말, 알고 보니 이게 다 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가 작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적게는 4조 원, 많게는 6조 원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보다 큰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 몸집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이건 의문입니다. 이번에 인터뷰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구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자, 네. 다음 주에도 유튜브 2탄 방송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런 막말 유튜브 방송에 붙는 대기업들의 광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들은 바로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swear if I fall, I won't believe in love at all. To reach up to the blue, 'cause gravity is holding you, 'cause gravity is holding you. Gravity